이제부터는 우리에게 직접적인 여파가 있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정부가 오늘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라서 에너지 수급 불안에 대응해서 이른바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는데요. 쓰레기 봉투, 공영주차장, 여러 관련 있는 꼭 알아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제 옆에 사회부 서성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서 기자, 오늘 현장 취재를 했잖아요. 특히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정말 동이 난 겁니까? 저희도 현장을 돌아봤는데 정말 없는 곳은 없었습니다. 예. 저희가 강남의 한 슈퍼마켓들을 좀 돌아봤거든요. 예. 그런데 원래 쓰레기 봉투 판매대에 꽉 채워져 있어야 할 종량제 봉투가 보시는 것처럼 텅 빈 모습입니다. 예. 가정용 봉투에서부터 시작해서요. 업소에서 쓰는 대형 봉투 모두 떨어진 상태였는데요. 예. 정말 얼마나 없나 싶어서 한 13곳 정도 돌아봤는데 예. 6곳은 완전 품절이었고요. 3곳도 일부 용량만 남아 있었는데요. 오늘 현장 목소리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영업용 쓰레기 봉투까지 50m, 75m까지 다 포함해서 지금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두세 군데를 돌아다녔고 저 좀 사오라고 묶음으로 부모님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다 묶음으로는 팔지 않는다고 낱개로만 된다고. 그나마 쓰레기 봉투가 남아있는 곳도 묶음채로는 살 수가 없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동네 가게 사장님들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런 적이 정말 처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처음이다. 네, 작은 슈퍼마켓들도 사실 동네 장사라서 단골 손님들 얼굴을 알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이 종량제 봉투 때문에 먼 곳에서 오다 보니까 처음 보는 손님들도 와가지고 종량제 봉투가 있냐 이렇게 문의하는 손님들도 실제로 많았다고 그러면 합니다. 이게 정말 품귀인 건지 아니면 그냥 일종의 심리 불안해서 그런 건지 정부는 뭐라고 하고 있나요? 정부는요, 파악을 했는데 일단 지자체마다 한 달에서 최대 6개월치 재고는 있다. 예. 물량 부족한 지역으로 재조정해서 공급하는 방식으로 대응한다. 이렇게 이야기는 했습니다. 사실 중동 상황으로 비닐 원료 가격이 오르면서 생산이 어려워졌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서 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쓰레기 봉투가 대란이다 이러니까 그 기사를 보고 오늘 불안해서 사러 왔다 이런 이야기도 실제로 많았고요. 그러겠죠. 저희와 인터뷰한 주부분은 옆에서 이제 쓰레기 봉투 없으니까 미리미리 사둬야 한다. 그래서 나도 따라서 사러 나왔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불안 심리, 가수요가 이렇게 사재기를 부추긴 측면도 있는 걸로 보입니다. 조금 더 중요한 부분, 본질적인 부분이 나프타라고 해서 비닐에 원료로 쓰이는 부분이 있는데 정부는 일단 지금까지는 괜찮다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 나프타 생산 공장들이 가동을 멈춘 건 맞는 거잖아요. 실제로 가동을 멈추거나 가동을 축소하는 것도 현장에서 목격되고 있습니다. 방금 예. 나프타 이야기하셨는데 좀 시청자분들께서는 좀 낯선 용어일 수도 있어요. 쉽게 말해서는 산업에서 꼭 필요한 쌀로 비유되기도 하는데요.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55%가 정유사가 생산을 하고 나머지 45%는 해외 수입에 현재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유지하는 것 중에서도 절반 이상, 그러니까 수입량 절반 이상이 이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수급 차질 우려가 생긴 건데요. 예. 그래서 오늘 저희가 현장 목소리를 좀 들어보려고 비닐 생산 공장도 좀 다녀왔습니다. 예, 그래요. 그런데 이제 원료가 부족해서 원래는 5개 라인이 가동을 해야 되는데 현장 가보니까 한 대밖에 지금 가동이 안 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공장 사장님께서도 당장 4월 이후가 걱정이다, 고민이다 현장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4월 얼마 안 남았는데요. 맞습니다. 사실. 딱 한 달도 안 남은 상황인데요. 이 종량제 봉투뿐만이 아니라 기저귀, 생리대, 플라스틱 굉장히 생활과 밀접해 있어서요. 정부도 일단 수출을 제한하고 이 물량들을 최대한 국내로 끌어돌리겠다 이러면서 대란 우려를 현재 잠재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실생활에 여파를 미치는 게 첫 번째 정리한 게 바로 비닐뿐만 아니라 종량제 봉투. 그러니까 우리가 정리한 건 불안 심리 때문에 일단 사놓고 보자라는 시민들이 많다. 품귀, 혹은 사재기까지는 아니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데 저 두 번째요. 화면 하나는 오부제. 이거 지금 공공기관에서 완전 의무화가 된 거죠, 내일부터? 당장 내일부터 의무화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공공 부분인데 얼마나 많은 대수냐. 정부가 2만여 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차량 오부제를 당장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쉽게 말해서 허리띠 졸라맬 수 있는 건 당장 졸라매자 이런 건데 예. 내일은요. 차량 뒷번호가 3과 8인 공공기관의 차량들은 차량 운행을 당장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사실 지금도 권고는 했지만 이게 더 강화되는데요. 위반 시 경고 조치하고요. 의무화가 됐으니까요. 맞습니다. 4회 이상 상습 위반하면 징계 조치도 하겠다. 예.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 당장 이렇게 시행을 하면 얼마나 많은 차량이냐. 예. 약 150만 대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루 3,000배럴 정도 석유는 아낄 수 있다는 게 현재 정부의 설명입니다.
오부제 의무화 공공기관 뭐 그건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오늘 들은 얘기 중에 좀 눈에 띄었던 네. 게 공영 주차장 사용도 제한하는 걸 검토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네. 공영 주차장을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일단 공무원들, 공공기관은 당장 내일부터 강제로 참여를 하지만 예. 일반 국민들도 사실 자율 참여를 요청을 하면서도 민간에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용주차장 이용 제한을 시작으로 민간도 조금 단계적으로 제한을 할 수 있다. 예.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에너지 상황이 더 심각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경계 단계로 격상이 되면 정말 에너지 대란이 현실로 다가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공공기관만 해서는 막을 수 없다는 거여서요. 이때는 그 공영주차장뿐만이 아니라 민간에도 오부제가 의무화될 수 있다. 이렇게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황입니다. 예. 세 가지 한번 다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오부제 같은 경우는 이제 내일부터는 저 공공기관 의무화가 됐고 네. 앞으로 민간까지 독려 혹은 권고가 되면 앞으로 더 그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고 마지막 저기 보면 재택근무인데 결국은 에너지를 좀 아끼기 위해서 재택근무하자. 이것도 지금 공공기관 민간에서 지금 독려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공공기관에 먼저 재택근무 확대를 검토 중이고 향후에는 민간까지도 확대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열어놨습니다. 사실 오늘 대통령도요.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 생활형 초밀착 조치들을 주문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 같은 경우에는요. 지하철 혼잡을 줄이기 위해 무료 승차를 이 피크 시간에는 한두 시간 제한하면 어떻겠냐. 예.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도요. 가정용 전기요금을 시간대별로 차등을 도입해서 검토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 근데 오늘 보니까요. 그 아주 예전에나 봤을 법했던 거. 뭐 물 아껴 쓰자, 샤워도 좀 덜 하자, 전기 아껴 쓰자 뭐 이런 것들. 국민 행동 강령도 돌아다니더라고요. 행동 일원이 실제로 이제 에너지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기 때문에 실생활에서 국민들이 지켜줬으면 좋겠다 하는 행동 요령이 실제로 정부가 오늘 배포를 했습니다. 지금 한번 보시면요. 예. 오부제 참여하고 뭐 대중교통 이용하고 걷거나 자전거 타고 실내 온도 준수하고 조명 끄고 샤워 시간도 줄이고 세탁기 청소기는 주말에 사용하라는 건데요. 이게 사실 강제가 아니라 예. 요령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강령이 아니라 저 국민 행동 뭐 이런 그 표현으로 정리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생활 밀착형으로 우리가 아껴 쓸 수 있는 방안들을 제안한 건데요. 사실 이게 재생에너지가 발전량이 많은 낮 시간대는 전력 사용을 좀 유도하고 에너지 수요를 분산하겠다 이런 취지인데 이것만 봐서도 이 중동발 에너지 대란이 정말 우리 현실에 일상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걸 체감할 수 있습니다. 당장 지금 여파가 미치니까요. 이거 내일부터 바로 시행되는 곳도 있고 한번 꼭 알아야 될 것들 서상이자 함께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